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0월 서울 을지로 낡은 건물 사이로 비가 내립니다. 간판도 없는 반지하 수선집 앞 계단을 따라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실내등 하나만 켜진 작업실.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윤유리 49의 여자가 헌 코트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끝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매니큐어로 꾸미던 손톱은 이제 짧게 깎여 있었지요. 다 됐습니다. 유리가 코트를 접어 건넵니다. 손님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르샤르망 윤유리 대표님 아니세요? 유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손님이 나가고 유리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퇴근길, 골목 쓰레기장, 비닐봉지 사이로 낡은 잡지 한 권이 보였습니다. 유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젖어 있었지요. 2010 패션 코리어 르샤르망, 청담동을 빛내다. 표지 속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은 그녀, 자신감 넘치는 눈빛, 환한 미소. 그것은 15해 전의 윤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잡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반지하 방. 유리는 젖은 옷을 벗고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걸이 사이로 하나 비닐에 쌓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샴페인 골드 드레스. 한때 패션쇼 무대를 빛냈던 그 옷이었습니다. 유리는 드레스를 가슴에 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지요. 거울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자신의 얼굴이 조각나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처럼 살고 있구나. 유리는 드레스를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5해 전 청담동 르샤르망 쇼룸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유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유리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제 손으로 만든 옷이 누군가의 인생을 빛내준다는 것. 그게 제 행복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 장도윤이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패션계의 골드 커플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도윤의 눈빛 깊은 곳에는 유리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소유욕이었을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 오은정이 찾아왔습니다. 유리야, 이제 회사도 안정됐으니 아이 가져야지. 어머님, 저는 지금 일이.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진짜 어미가 되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새벽 3시, 유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리 씨, 괜찮으세요? 상우. 유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15해 전 그녀의 유일한 동료였던 남자.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깨진 건 유리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선집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눈빛, 28쯤 되어 보이는 얼굴. 그녀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수선집 맞죠? 네, 맞습니다. 제 코트 단추가 떨어졌는데
달아주실 수 있나요? 유리는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유리 펜던트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은 모양이었지요. 예쁜 목걸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꼭 찾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내일 찾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유리는 코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감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설아이. 유리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설아이가 약속대로 수선집에 찾아왔습니다. 유리는 코트를 건네며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라이의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라이가 돈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잠깐 유리의 손에 닿았습니다. 유리는 순간 손을 떨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라이가 나간 뒤 유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2010년 다이어리. 유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5일 르샤르망 론칭쇼 대성공. 도윤이가 샴페인을 터뜨렸다. 5월 2일 어머님이 또 아이 얘기를 하셨다. 마음이 무겁다. 8월 10일 병원 검사 결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도윤에게 말하지 못했다. 유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5해 전 2010년 봄 청담동 도윤의 서재에서 도윤이 친구 한상우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상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유리 좀 지켜봐줘. 상우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리를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냥 불안해. 요즘 너무 바쁘거든.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닌지. 도윤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착이든 뭐든 상관없어. 유리는 내 거야. 내가 좀 도와줘. 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2010년 가을, 르샤르망 본사. 상우는 마케팅 이사로 입사했습니다. 도윤의 부탁이었지만 유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표실에서 유리는 서류를 보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 확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우리 오늘 저녁 어머니 댁에 가야 해. 오늘이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다리신대.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는데. 유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저녁 평창동 저택에서 시어머니 오은정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네. 네, 어머님. 일도 좋지만 이제 가정도 생각해야지.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유리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실은 뭐? 제가 아이를 갖기 힘들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은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도 놀란 얼굴로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말하기가.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한다고. 은정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니? 회사 일만 하면 뭐해?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유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집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유리는 디자인실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사무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씨, 아직도 일해요? 한상우였습니다. 상우 선배도 야근이세요? 내일 보고서 때문에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둘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요즘 안 좋아 보여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힘들어요. 가정 문제예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불임 진단받은 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남편의 실망스러운 눈빛. 상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의 부탁으로 감시하러 왔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감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겨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유리 씨는 훌륭한 디자이너예요. 고마워요, 선배. 유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상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건물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비서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리는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집에 와.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도윤과 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상우와 함께 있는 유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사진을 던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선배랑 커피 마신 거예요. 오해? 밤 11시에 남자랑 단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짓까지 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입 닥쳐. 넌 이제 우리 집안의 수치야. 유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르샤르망 윤유리 대표 불륜 의혹. 사진과 함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광고주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리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상우가 찾아왔습니다. 유리 씨, 미안해요. 선배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도윤이 부탁으로 회사에 들어왔어요. 당신을 지켜보라고. 유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도윤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유리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들 저를 감시한 거예요? 유리 씨, 내 말 들어봐요. 나가요. 지금 당장.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 도윤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해. 도윤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상관없어. 넌 이미 내 명예를 더럽혔어. 회사도 망쳤고, 회사는 제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웃기지 마. 내 이름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은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리야, 이혼하고 조용히 사라져라.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너무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부터가 잘못이야.
은정의 말에 유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밤, 유리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 그때 은정의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리는 무심코 그쪽을 보았습니다. 은정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처리했습니다. 사진도 완벽하게 찍혔고요. 그래, 수고했어. 유리는 이제 끝났어. 유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그날 밤, 유리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그녀에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앞 유리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우였습니다. 유리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없다던데. 선배, 저 이혼했어요. 뭐라고요? 당장 위치 보내요. 내가 갈게요. 상우의 차 안. 유리는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일단 내 집에 가서 쉬어요. 내일 생각해요. 선배한테 패 끼칠 수 없어요. 지금 패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배,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으려고 일부러. 알아요. 나도 김 과장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제 이름은 이미 망가졌고 회사도 잃었고. 상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리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기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윤유리, 결국 이혼 불륜대가 혹독. 르샤르망 주가 폭락, 투자자들 소송 준비. 패션계의 골드 커플, 결국 파국. 유리는 상우의 집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유리 씨 맞죠? 저는 주간지 기자인데요. 인터뷰 한번 해주시겠어요? 유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유리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패션업계는 이미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한 작은 의류회사 면접장.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윤유리 씨, 최근 기사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기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미지가 있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는 복도에 서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12월, 유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상우가 보증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유리 씨, 미안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네, 선배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요. 유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배까지 저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유리 씨, 포기하지 마세요. 상우가 떠난 뒤 유리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복통을 느꼈습니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유리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유리는 천장의 흰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무슨 일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출혈이 있었고요. 유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요? 그럴 리가.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유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부인과에 오진이 있었다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가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받아달라고, 믿어달라고, 아이 아빠는 당신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쫓겨났을 때 차가운 얼굴과 내뱉었던 송곳 같은 말이 생각나 차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고 힘겨운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만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우리라, 아이와 행복하리라 생각만 하면서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 혼자만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어요. 하루를 꼬박 진통하며 참고 참다가 결국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유리는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어디 있어요? 보호자분이 데려가셨습니다. 유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요? 누가 데려갔어요? 하지만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정제였습니다. 사흘 후 유리가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는요?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유산됐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에요. 제 아이잖아요. 제가 엄마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보호자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유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리는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 그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돈은 10만 원. 다음 달 월세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 어디 있는 거야? 유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턱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마지막 물건, 재봉틀이었습니다. 유리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재봉틀.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유리는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손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유리는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놓았습니다. 재봉틀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아이를 꼭 찾을 거야. 그날 밤 유리는 처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문 안쪽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설아이가 다시 수선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헤어진 가방 손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이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유리는 가방을 받으며 라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데 낯선 얼굴. 손님, 자주 오시네요. 여기 솜씨가 좋아서요. 사실 기자인데 주변에 추천도 많이 했어요. 기자요? 네, 프리랜서 기자예요. 요즘 르샤르망 관련 기사를 쓰고 있어요. 유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르샤르망이요? 네, 요즘 다시 재조명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립자 윤유리라는 분이 행방불명이래요. 혹시 아세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라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제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유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라니요? 저 입양하거든요. 생모 이름이 윤유리예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라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하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유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라이가 떠난 후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우 선배, 저예요. 유리 씨? 무슨 일이에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에요. 다음 날 을지로 카페에서 상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리 씨, 사실 며칠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뭐요? 당신 아이 얘기예요. 유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상우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산 기록이에요.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 입양 동의서. 거기 서명란에 오은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입양을 보냈어요. 유리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빼앗아 갔다고요? 유리 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기록. 양부모 이름란에 서진우, 정밀한 부부의 이름. 그리고 입양된 아이 이름. 설아이. 유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라이가 내 딸이라고요? 네. 당신이 찾던 아이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리는 수선집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딸을 잃은 줄 알았던 15년. 사실은 살아 있었고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유리는 라이의 가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감에 수놓인 이름. 설아이. 문득 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유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라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라이가 가방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 됐어요? 네. 유리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어머니를 꼭 찾고 싶으세요? 네, 물론이죠. 평생 찾고 싶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면요? 라이는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설아이 탐사보도 전문기자.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유리, 당신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유리는 명함을 보며 떨었습니다. 알고 왔던 거죠? 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기사 쓰려고 왔어요. 유명 디자이너, 아이 버렸다는 제목으로요. 유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당신은 출산 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더군요. 병원 기록을 해킹해서 알았어요. 진실을요. 라이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저도요. 엄마. 그 한마디에 유리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어. 너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라이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유리와 라이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을지로 골목,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어봐도 돼요? 응. 저를 입양 보낸 사람들 누구예요? 유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란다. 너를 빼앗아가고 죽었다고 찾지 말라고까지 하셨지. 그리고 너를 입양 보냈단다. 나는 네가 죽었다는 거 믿지 않았어. 라이는 멈춰섰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 언젠가 뵙게 된다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근데 이상해요. 그분들 르샤르망에서 일했대요. 엄마 회사에서. 유리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라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회사 단체 사진. 그 속에 서진우와 정미란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들 아세요? 유리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 팀장님, 그리고 정 패턴사님. 그날 오후, 유리는 상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서진우 부부 연락처 알 수 있어요? 왜요? 제 아이를 키운 사람들이에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이틀 후, 을지로 공방 앞에 50대 중반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서 팀장님, 정 패턴사님.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저희가 라이를 데려간 건 아니에요.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딸을 살려주셔서.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진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쯤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진우와 미라는 은정과 마주쳤습니다. 서 팀장, 여기는 왜? 아내가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은정의 품에 작은 보자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그건 윤유리 아이야. 조용히 처리할 거야.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처리요? 아기를요? 입 다물고 있어. 당신도 회사 다니려면. 은정이 차갑게 말하고 가려 할 때 미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뭐?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제발 그 아기를 저희에게 주세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윤유리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그리고 너희도 회사 그만둬. 영영 나타나지 마. 진우는 미란을 보았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포기해. 이 아이 데려가는 대가야. 그날 두 사람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금 한 푼 없이. 그리고 라이를 딸로 키웠습니다. 15년간 퇴직금 없이 라이를 키우신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후회 없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라이는 저희에게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저희도 부모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매달 정체불명 계좌에서 300만 원씩 들어왔어요. 15년간 계속요. 누구한테요? 발신자 이름이 르샤르망 복지기금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금은 회사에 없었잖아요. 유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보냈을까요? 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다음 날 평창동 저택. 유리는 15년 만에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라이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 오은정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야윈 얼굴, 힘없는 눈빛. 유리야 왔구나. 어머님. 유리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서진우 부부한테 돈 보낸 거 어머님이죠?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왜요? 빼앗긴 했어. 근데 죽이진 않았어. 내 피를 가진 아이니까. 내 손주니까. 은정이 라이를 보았습니다. 라이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할머니. 라이가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와 저를 갈라놓았으니까.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할머니도 저를 지키려 했다는 걸요. 라희야, 이해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은정이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라희가 열자 낡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예금주 설아희. 잔액 25억 2천만 원. 이건 내가 르샤르망 팔아서 번 돈이야. 반은 도윤이가 썼고 반은 라희 명의로 저금했어.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최소한의 양심이었어. 내가 빼앗은 아이니까 뭐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은정이 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희야, 이 돈으로 엄마 꿈 다시 이뤄주렴. 르샤르망이 아니어도 돼. 너희만의 이름으로. 은정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라희와 유리는 그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증오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례식. 오은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리는 조문객으로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라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도윤은 늙고 지친 얼굴로 라희를 보았습니다. 뭐니? 라희는 15년 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르샤르망 지분 양도 계약서, 유리의 이름 위에 도윤의 사인. 이혼 전날 엄마가 의식 없을 때 사인 위조한 거죠?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할머니만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공범이었네요. 라희야, 나는 회사를 지키려고. 아니요. 라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는 엄마보다 빛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도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건 진심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비겁한 거예요. 라희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엄마는 아버지 없이도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유리는 라희, 상우와 함께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상우가 말했습니다. 유리 씨, 혹시 기억나요? 15년 전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컬렉션? 뉴 비기닝요? 네. 그 도안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에 두고 나왔는데 아마 다 버려졌을 거예요. 다음 날, 진우 부부가 큰 상자를 들고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드리려고요. 상자 속에는 오래된 패턴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15년 전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작업하시던 컬렉션이에요. 저희가 몰래 보관했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대표님이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때를 위해서요. 유리는 낡은 도안들을 펼쳤습니다. 2011 스프링 컬렉션 뉴 비기닝. 시작하지 못한 컬렉션.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컬렉션. 라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완성해요. 우리 함께.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생산 맡을게요. 예전처럼.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패턴 작업 도와드릴게요. 상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케팅 맡을게요. 유리는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이번엔 가족으로. 6개월 후 2026년 4월 서울 성수동 유리한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쇼룸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세련된 공간. 벽에는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녹여 만든 단추들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유리는 무대에 섰습니다. 옆에 라희가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제 딸까지도.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되찾았습니다. 유리는 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유리는 버려지지만 다시 녹이면 새 유리가 됩니다. 저희 브랜드는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친어머니입니다. 관객들이 놀랐습니다. 15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합니다. 깨진 것도 함께하면 다시 완성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리 씨, 다시 빛나네요. 아니에요, 선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유리는 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와 미란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에요. 전부. 쇼룸 오픈 파티. 손님들이 옷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이 옷 정말 예뻐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15만 원입니다. 모두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어요. 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하나 살게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유리는 미소 지으며 옷을 포장했습니다. 라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첫 매출이에요. 그러게. 기분 좋다. 저녁이 돼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5사람만 남았습니다. 유리, 라이, 상우, 진우, 미란. 그들은 쇼룸 바닥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매출 얼마 나왔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첫날 치고 대박이네요. 상우가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유리안의 첫 매출을 위하여. 건배. 5잔이 부딪혔습니다. 라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라이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15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거예요. 그래, 맞아. 유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컬렉션은 언제 준비해요?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엔 아이들 옷도 만들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공장 알아봐 놨어요. 작지만 착한 가격에 해준대요. 감사해요, 팀장님. 이제 그만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유리 씨라고 해요. 그럼 저도 진우 선배, 미란 선배라고 부를게요. 모두 웃었습니다. 밤, 을지로 공방. 유리는 혼자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라이가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요. 응, 조금만 더. 라이는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15년 동안 어떻게 견뎠어요? 전부 잃고 혼자서. 유리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매일매일이 힘들었어.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고. 그럼 뭐가 엄마를 지탱했어요? 유리는 라이를 보았습니다. 너였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 손이었어. 유리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재봉지라는 이 손. 엄마가 물려준 재봉틀. 이것들이 날 살렸어. 라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평생. 고마워, 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년 후, 2027년 봄. 유리아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3개의 매장을 열었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한 패션 잡지가 유리를 인터뷰했습니다. 윤유리 대표님, 15년 만에 컴백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컴백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과거는 과거예요. 전 지금이 더 행복해요. 왜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기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유리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깨진 것도 빛을 받으면 반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당신도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라이가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그래, 너무 오글거리지 않았어? 아니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유리 씨, 다음 주에 밀라노 패션 위크 초청장 왔어요. 진짜요? 네. 유리안을 소개하고 싶대요. 유리는 라이를 보았습니다. 같이 갈래? 당연하죠. 공항. 유리와 라이는 밀라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나도. 15년 만에 가는 패션 위크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응, 우리 함께니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 유리안의 쇼가 시작됐습니다.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옷들, 깨진 유리로 만든 액세서리들이 빛났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쇼가 끝나고 유리와 라이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패션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역사입니다. 유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깨어진 것은 다시 원래의 아름다움을 찾을 것입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쇼 후 호텔방. 유리와 라이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믿어져요? 우리가 밀라노에 와 있다는 게. 그러게. 꿈만 같아.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낳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찾아줘서. 유리는 라이를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용서해줘서.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라이야.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2030년. 을지로 공방은 이제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1층은 매장, 2층은 작업실, 3층은 교육센터. 유리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학생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유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라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응. 바람 쐬러 왔어. 라이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유리는 놀라 라이를 보았습니다. 진짜? 네. 다음 달에. 축하해, 라이야. 유리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두 사람은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건물들을 비췄습니다. 유리는 말했습니다. 라이야. 네. 행복하니? 엄마 옆에 있으니까 행복해요. 나도야. 유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진 유리도 빛을 받으면 반짝이지. 그 빛이 내 눈빛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라이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 빛이에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처럼 반짝이는 별들. 두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이별엔 이유가 있지만 모든 이유가 용서되진 않죠. 당신이라면 그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린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시나요? 댓글에 여러 의견 나누어요. 다음엔 더 와닿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